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 21세기 조약점을 사시려는 분은 책을 사시기 전에 예습 영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조약점 005-3을 엔터하시면 8번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8편만 보시면 1시간 이내에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754회 시간입니다. 754회가 맞죠? 예, 785회 죄송합니다. 785회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의 특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지지생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합은 지지에서 물론 지지에서 천간을 생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생합도 있는데 오늘은 지지끼리 생합, 합을 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합이란 것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생합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생합은 지지에서 합을 하는 것으로 서로 상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힘을 주는 모습이라 한쪽은 힘을 받고 한쪽은 약간 자신의 힘이 빠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란 말을 상생이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생을 주는 쪽에서 힘이 약간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신해가 아닙니다. 신해에 관한 사례는 다 뒤에 마지막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이고 월지가 임목인 경우에 갑에서 인을 보니까 걸록입니다. 12운서로 걸록이고 인목은 비견입니다. 일간갑은 대단히 강한 모습이 됩니다. 이 8자 중에 석자만 있는 모습을 보면 걸록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월지에 해수가 있는 경우에 수생목해서 해수가 인목에게 물을 주니 서로 상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에서 상생한다고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상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해수는 경우에 따라서 인목에게 물을 주고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지 6합 중에서 합이 6 있습니다만은 진유, 인해, 오미가 생합입니다. 진유는 토생금하고 인해는 수생목하고 오미는 화생토하는 생합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희 실전 적천수 책을 한 권 사시고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에게는 있는 것 속속들이 하나씩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실전 적천수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신해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드라마틱합니다. 왜냐하면 신해는 정제, 이게 지금 밑에 저기 안 돼 있군요. 잠깐만요. 정제, 정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제대로 특별하게 머리를 아주 기발나게 쓰는 것보다는 반듯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딱 적당하기도 하고 한국은행이나 큰 은행의 직원으로 적당하기도 한 이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관이 문제입니다. 상관을 무조건 흉신이라고 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금에게 해수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든지 무언가 해보려고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장간 무갑임 중에 또 임수가 또 상관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에도 상관이 있고 바깥에는 해수라는 상관이 있고 안에는 임수라는 상관이 있습니다. 내외에 모두 상관이 있으니 대단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움직이면서 노력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정제의 정인에다가 상관이니 그래도 큰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해는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장간 무토는 정인이요 간목은 정제입니다.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신해인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또박또박 월급 주는 거 받고 평생 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해는 드라마틱합니다만은 먹고 사는데 또한 큰 지장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흰 것입니다. 해는 돼지입니다. 흰 돼지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돈의 상대로 보고 와서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가족이 내 재산을 거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해인 나는 대단히 냉혹해져서 가족을 끊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족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내버린다는 것이죠. 모른 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해는 냉혹함이 있습니다. 신금도 차가운 것이요 해수도 차가운 것이라 이런 냉혹함이 신해 앞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장간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 일입니다만은 모친과의 인연은 짧다. 모친은 멋진 모친이지만 나한테 큰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모친이 요사이 오래 살아서 80 넘어 살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해는 드라마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에 관해서도 드라마틱합니다. 신해는 인묘공망이라 재성공망입니다. 돈을 향해서 사업을 하거나 하면 깨지는, 돈을 벌 것 같은데 깨지는 경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세종시에 있는 쪽으로
오다가 보니 강남에서 집을 팔고 와서 손해를 보는 경우, 강남에서 세종 갔으면 집값이 반밖에 안 되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승진을 해서 사무관이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이 부의사관이 돼서 세종시로 왔는데 강남에 집을 팔고 오다 보니까 강남 집은 30억이요 세종시는 13억이다,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바로 이것이 신에는 공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에는 재성을 보면 갑에서, 이 갑에서 해수를 좌법으로 보면 또한 생입니다. 강남집을 팔아서 세종시로 오는 바람에 손해가 났는데 복권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기도 또 하는 것이 신해입니다. 그래서 신해를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의 종교계 인사에게 이 신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신해는 상관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100%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어린 나이에 사무관이 되고 나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신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직에서, 공무원에서 2급 정도에서 그만두고 또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렵게 시작한 다른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합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마틱하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제처에 서기관 부의사관으로 있었는데 삼성으로 가서 더 이상 법제처에서 다닐 수가 없어서 삼성으로 갔는데 삼성에서 연봉 30억을 주더라. 이런 식의 드라마틱한 일들이 신에게 계속됩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병원을 망해서 할 수 없어서 강남의 병원을 처분하고 눈물을 머금고 동탄쯤으로 시골로 갔는데 동탄에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어쨌든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대박이 나는 개업의가 바로 신해입니다. 교육, 종교, 할인, 세무사, 컨설팅업,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신해입니다. 식상이, 해수는 신금의 식상입니다. 식상이 욕으로 들어와서 대단히 미각이 발달하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특히 남자가 신해라면 여자를 밝히는 경향이 조금 강하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해에 관해서 특징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일주론이 아닙니다. 실전 적천수는 적천수의 이론을 실전에서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실력을 쌓는 것이 신해입니다. 자, 책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책을 기준으로 지금 응용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실전 적천수 정보판을 낼 때는 이 내용이 책에 들어갑니다. 일주가 신해라고 봅니다. 월지에 인목이 있거나 지금은 월지에 인목이 있습니다만 시지에 인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용력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인의 한목이 됩니다. 인목이 옆에 있어서 해수에게 왔지만 상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수의 힘이 인목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 생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해수가 인목으로 힘이 빨려 들어가고 일간 신금의 힘이 해수에게 금생수하여 설기되니 사실 이 신금은 대단히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에 한목이 되면 목이 되니 다시 신금은 새로 엉뚱하게 생긴 목을 컨트롤하고 제거해줘야 되는, 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해도 그건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목이 또 하나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해 옆에 인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에게 원국에는 없지만 인목이 행운으로 오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작용하는 것이 다르고 발현하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지, 인목이 행운으로 오면 일지 해수는 얼씨구나 하고 인목에게 수생목해서 본인의 힘을 뺍니다. 본인의 힘이 빠지니 본인은 신금으로부터 설을 받아서, 신금은 설을 해서 해수는 신금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금생수 수생목해서 통과는 잘 돌아갑니다만 약간은 힘들어지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통과는 되어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크게 돈이 남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왼쪽에 원국이 있는 모습이나 오른쪽에 행운으로 오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지지육합의 관계이고 생합의 관계입니다. 해수가 인목에게 힘을 주니 상생이라고 말하지만 일방적으로 상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많은 학인들이 유튜브에서 책에서 그냥 상생이라고 쓰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일간 신금은 약간은 힘들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해수는 인목이 좋아서 힘을 주지만 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인목은 해수의 자식입니다. 일간 신금의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해수의 입장에서 보면 신금은 자식이고 인목의 입장에서 보면 해수는 어머니입니다. 인목이 어머니에게 정을 받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해수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모든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금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신금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사주에서는 신금을 힘이 빠지니까 신금을 도와줄 비겁이라든지 인성이 필요합니다만 조후를 한번 보면 일간은 신금이요 일제는 해수요 월지에 있는 것은 인목이다, 혹은 행운으로 오는 것이 인목이다 라고 보면 약간은 조후가 차가운 느낌이다. 좌측에 있는 것은 인월에 태어난 신금이라고 하지만 인월의 신금은 아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놓아오는 인월에게 면도칼 같은 신금이 큰 역할을 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조후를 감안하면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하나 있으면 인목 안에 있는 무병갑의 치장간 중에서 병화가 투간되니 이 사주는 대단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병화가 정화가 행운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원국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원국에 없다면 정화나 병화가 행운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사주를 배우는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목이 옆에 있으면 인의 한목이라고 밑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신금은 대단히 힘듭니다. 신금을 도와줄 인성이나 비급이 필요하고 조후적인 측면에서 정화나 병화가 있으면 좋겠다. 정화나 병화가 천간에 투관되면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행운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좋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화나 병화가 올 때까지는 월급장이 하고 남의 밑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신의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인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급이나 인성이 도와주는 생이나 조해주는 역할이 있고, 인목 옆에 있는 병화가 투관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문 앞에서, 집 앞에서 돗자리 까셔도 됩니다. 단지 돗자리 깐다고 해서 당장 수입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술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용은 없습니다. 5년 정도는 돗자리 깔고 고생하셔야 손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